배우로서의 커리어에는 상당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연기 활동과 신화 활동이 충돌할 때면 그는 대부분 신화 활동을 택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지도입니다. 에릭과 김동완의 극적인 화해. 23년간 신화를 지켜왔던 팬들이 모처럼 한숨을 돌렸습니다. 지난 14일 에릭의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촉발된 두 사람의 불화설은 극단적인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며 팬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앤디의 중재를 통해 극적으로 갈등이 봉합됐지만 이 과정에서 오랜 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속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태그하고 앤디에게도 얘기해놓겠다. 2015년에서 2021년 6년간 단톡이 없었고 내게는 차단 이후 바뀐 번호도 없다. 23년간 함께 활동했던 멤버들끼리 단체 카톡방조차 없었다고? 그러니까 김동완이 에릭을 차단하고 연락조차 안 받았다는 거야? 대체 에릭은 왜 그렇게 급발진을 했던 거야? 등등의 의문이었는데요. 이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뿐이지 에릭과 김동완의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번 불화를 통해서도 밝혀지긴 했지만 굳이 따지자면 두 사람의 사이는 아주 나빴던 것이죠. 이 같은 불화를 엿볼 수 있는 몇몇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진행된 전진의 결혼식이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이날 신화 멤버들은 일찌감치 결혼식장에 도착해 전진의 결혼식을 축하해줬는데요. 하지만 이날 축가를 맡은 김동완 씨가 지각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당시 전진의 결혼식은 SBS 동상이몽을 통해 전 과정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제작진은 김동완의 지각을 두고 따로 축가 준비 중이라는 자막을 덧붙였는데요. 이 지각 때문이었을까요? 김동완은 신화 멤버들이 모두 모인 단체 촬영에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축가는 제대로 소화했지만 김동완은 이후에도 멤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같은 김동완 씨의 독자 행동은 당시 전진의 결혼식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신화의 해외 공연 당시에도 굳이 멤버들과 다른 호텔을 쓰는 등 신화 내에서도 독자 행동의 아이콘으로 잘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이 더해지면서 꽤나 이슈가 커질 법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슈는 확산되지 않았습니다. 에릭이 올린 글 덕분이었죠. 에릭은 당시 새신랑 충재는 오늘도 역시 멋있었다. 혜성이의 사회는 봐줄만 했고 동완이의 축가는 열정적이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런 실드글까지 올려주다니. 멤버들과의 갈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은 더 있었습니다. 바로 2013년도였는데요. 신화는 당시 멤버들과 완전체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 메인 활동 중에 하나가 JTBC 신화방송 출연입니다. 시즌1 촬영을 잘 마쳤던 멤버들은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바로 김동완이 신화방송 시즌2에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당시 김동완은 신화활동과 배우활동을 겸하고 있는 만큼 예능방송에 고정 출연하는 것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좀처럼 납득하기 힘든 설명이었습니다. 왜냐? 김동완 씨만 연기와 배우 활동을 병행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화 멤버들 모두가 예능이나 연기나 음악 활동 등 각자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 과거 신화와 함께 일했던 관계자에게 말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김동완과 신화 멤버들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에릭이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니 김동완과 신화 멤버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치고받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김동완이 일종의 회피형 유형의 인물이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하면 굳이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피하는 유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에릭은 달랐습니다. 리더라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그룹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손발을 걷어붙였습니다. 사실 에릭은 이와 같은 강한 책임감 때문에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신화 멤버들이 각자 영역에서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도드라진 인물이 바로 배우 에릭이었습니다. SBS 불스를 통해 조명받기 시작하더니 MBC 신입사원, KBS 연예의 발견, TVN 오해영 등을 통해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이제는 문정혁이란 이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리더라는 책임감 때문에 배우로서의 커리어에는 상당히 큰 손해를 입게 되는데요. 물론 100% 전부 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연기활동과 신화활동이 충돌할 때면 그는 대부분 신화활동을 택해왔습니다. 이 관계자 역시 에릭이 신화활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멤버들 모두가 양보한 면이 없진 않지만 에릭의 양보와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신화의 완전체 활동은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10수년간 꾹꾹 눌러왔던 에릭의 분노가 이번 사태를 통해 폭발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 그 결말은 파국이 아닌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에릭은 이렇게 빨리 진정시키고 단합될 줄은 몰랐다. 앞으로 우리끼리 비교하고 잘잘못 따지며 싸우지 말고 이 에너지로 신화와 신화 창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자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동완 씨 역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신화로 보냈고 신화 멤버들은 그 시간을 함께한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밝혔는데요. 극단적인 갈등에서 극적인 봉합까지 또 한 번의 위기를 딛고 일어난 신화가 얼마나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